영수가, 너는 주방에 있어. 손님 테이블에 얼굴 들이밀지 마. 형님이 거기 앉으면 하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배운 게 없는 게 티가 나는데. 맞아요. 형님은 서빙이 더 어울리세요. 원래 그런 자리잖아요.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제가 업체에 맡긴 거예요. 호호. 어머 맛있죠? 그 음식을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만든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누이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딸 하윤이까지 붙잡고 말했어요. 하윤아, 너도 엄마처럼 공부 못하면 평생 부엌에서 사는 거야. 알겠어? 하윤이의 눈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대표님,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저게? 시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는 앞치마 끈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마치 중고차 살 때 흠집 찾듯이요. 고졸이라며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반갑다도 어서 오라도 아니었어요. 우리 태호가 서울대 나왔는데 고졸하고 결혼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발도 못 벗은 채로요. 들어와. 대신 말해두는데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부엌이야. 거실에서 다리 뻗고 앉을 생각은 하지 마. 시집 온 첫날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앉아 있었고 태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명절이 돌아오면 저만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 양념하고 식혜 끓이고 시누이 둘은 오전 11시쯤 느릿느릿 내려와서 거실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큰 시누이 미선 씨가 리모컨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동치미 간 좀 봐봐. 작년에 짜서 아버지가 못 드셨잖아.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갔어요. 작은 시누이 미경 씨가 소파에서 귤을 까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전 좀 더 바삭하게 부쳐줘. 지난번에 눅눅해서 먹기 싫었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 한 번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등 뒤에서 둘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했어요. 제사 때마다 저를 부엌에 세워놓고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좀 배운 게 없어서요. 대학을 못 나왔거든. 그래도 부엌 일은 곧잘해요. 하객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상 차리는 것도 설거지도 마루 닦는 것도 화장실 청소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손톱에 매니큐어가 벗겨질까봐 고무장갑도 안 꼈어요. 한 번은 추석 때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20가지가 넘었는데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잡채가 왜 이래? 당면이 불었잖아. 다시 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8시간을 서 있었는데 다시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다시 올렸어요. 그때 태호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수고했어. 한마디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엄마가 잡채 다시 하래? 그냥 해. 내가 참으면 이 집이 편해.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이 집의 가정부였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셨어요. 영수가 미선이 병원비 내가 좀 내. 그 애가 이혼하고 돈이 없잖아. 큰 시누이 미선 씨는 결혼에 실패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40이 넘도록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비를 왜 제가 내야 하는 건지요. 며느리가 시누이 좀 챙기는 게 뭐가 어때서. 같은 가족인데. 같은 가족. 그 말이 웃겼습니다. 명절에 부엌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가족입니까? 작은 시누이 미경 씨는 더 교활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겼는데 시어머니한테 몰래 돈을 받아갔거든요.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갚아놓은 아파트 대출금에서 빠져나간 거였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태호 씨가 변할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크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고마워라는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서연. 대학 나온 작은 며느리. 서연 씨가 시댁에 처음 온 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이는 대학 나왔으니까 부엌 일 안 해도 돼. 영수가 내가 해. 같은 며느리인데요. 서연 씨는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 씨가 저한테 처음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형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학 나왔으니까 이런 일 안 해도 되거든요. 웃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서연 씨 편이었어요.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달라. 격이 있어. 형님은 좀 그렇잖아. 미경 씨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형님은 원래 그런 자리가 어울리잖아요. 넷이서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부엌에 있는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고무장갑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날들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처럼 부엌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45살.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댁 현관문을 몰래 열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 칠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시다가 저를 부르셨어요. 영수가 이리 와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내 칠순잔치 태양호텔 연회장에서 하기로 했어. 50명이야. 네, 50명이요? 왜 많아? 내가 칠순을 한 번 더 하냐? 평생에 한 번인데 크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잡지를 탁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메뉴는 한정식으로 해. 내가 직접 만들어. 호텔 음식은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거든. 50명분 한정식을 혼자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나물, 불고기, 식혜까지. 제가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 해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혼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미선 씨나 미경 씨한테도 좀 부탁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내 딸들한테 부엌 일을 시키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영수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제 얼굴을 빤히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야?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 말고 뭘 했어? 그게 내 역할이야. 그것도 못하겠으면 이 집에서 나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2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도 내가 알아서 준비해. 50개. 품이 있는 걸로. 답례품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하라니까. 내 생일인데 내가 왜 돈을 써? 시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앉으시면서 텔레비전을 켜셨어요.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큰 시누이 미선 씨가 시댁에 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우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엄마 칠순잔치 준비한다며? 수고해요. 미선 씨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50명분이라 혼자서는. 미선 씨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형님이 학교를 나왔어야 체면이 서지. 하객들 앞에서 뭐래요? 형님이 나서면 우리 집 격이 떨어져. 저는 그냥 음식 준비 도움만. 형님, 내가 솔직히 말할게. 형님은 이 집에서 그런 자리예요. 엄마가 왜 형님한테만 시키겠어? 그게 형님 수준에 맞으니까 시키는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선 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 답례품 있잖아. 내 몫은 백화점 상품권으로 해줘. 다른 건 촌스러워서 싫어. 그건 비용이. 형님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는 내일 받으러 가야 돼. 칠순잔치에 손이 예뻐야 하객들 앞에서 보기 좋으니까. 미선 씨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뒤돌아봤어요. 형님, 너무 티내지 마. 힘든 티내면 엄마가 싫어해.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에 작은 시누이 미경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엄마 용돈 이번 달 제가 좀 빠듯해서 형님이 대신 드리면 안 돼요? 미경 씨, 저도 지금 칠순잔치 준비 비용 때문에. 에이, 형님.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남편 사업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요. 남편 사업. 이미 3년 전에 망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경 씨는 시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받아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저는 그 돈의 출처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작은 며느리 서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칠순잔치 준비 힘들죠? 좀 그래요. 저는 못 도와드려요. 저는 원래 그런 일 안 하는 사람이라서. 서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도 대학을 나왔으면 이런 일 안 해도 됐을 텐데. 아쉽다. 저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요. 서연 씨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마시면서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형님. 칠순잔치 날 제가 한복 입으려고 하는데 형님은 앞치마 입으실 거죠? 서빙하셔야 하니까. 서빙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형님은 하객 테이블에 안 앉아도 된다고. 주방에서 서빙하면서 음식 나르면 된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아, 형님 기분 나빴어요? 미안. 저는 그냥 전달한 건데. 서연 씨가 주스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칠순잔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재료를 손질했어요. 50명분의 잡채 재료를 썰고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전 반죽을 만들고 나물을 데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한복을 맞추고 오셨어요. 180만 원짜리 한복이었습니다. 그 비용도 제가 냈어요.
미선 씨는 네일숍과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미경 씨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한복 입은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칠순잔치 준비 완료. 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남편 태호 씨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하긴 했어요. 영수가 엄마 칠순이니까 신경 좀 써. 엄마 기분 상하면 나한테 불똥 튀잖아. 그게 남편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어요. 그때 서연 씨가 화장실 가려고 부엌을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서연 씨가 멈춰서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큰형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새벽마다 어딜 나가시더라고요. 몰래. 혹시 남자 만나는 거 아닐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새벽 4시에 화장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좀 수상하지 않아요?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위생모를 쓰려고 머리를 묶은 거였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년이 감히 내 아들 몰래 바람을 피워?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칠순잔치까지 2주.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연 씨의 거짓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 그 말이 하루 만에 시누이 둘에게 전해졌어요. 큰 시누이 미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나 할 말 있어. 네, 미선 씨. 형님 요즘 새벽에 어디가? 서연 씨가 그러는데 형님이 매일 새벽에 화장하고 몰래 나간다며? 그건 오해예요. 저는 형님, 나한테는 솔직해. 남자야?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에이, 아니긴. 아니면 새벽에 어딜 가? 헬스장이라도 가? 형님 나이에? 미선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형님, 내가 솔직히 말할게. 형님이 바람 피우는 거 엄마가 알아. 오빠한테 말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시누이 미경 씨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나 진짜 놀랐어요.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미경 씨,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서연 씨가 직접 봤다는데요. 새벽 4시에 화장하고 나갔다고. 그게 아니면 뭔데요? 도대체 새벽에 어딜 가시는 건데? 그건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 못하는 거잖아. 역시 남자네. 미경 씨가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형님, 나는 형님 편이에요. 근데 이게 동네에 퍼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알아서 잘하세요. 편이라면서 알아서 하라는 말. 그게 미경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동네 마트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흘렸습니다. 우리 형님이 요즘 좀 이상해. 새벽에 몰래 나가고 나이 먹고 사고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일주일 만에 동네가 다 알았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아는 얼굴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정신의 며느리. 맞아. 새벽에 남자 만나러 다닌다면서? 세상에 나이가 몇인데.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호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눈이 풀려 있었어요. 영수가, 네, 엄마한테 들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호 씨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에 어디가? 그건 엄마가 그러더라. 내가 새벽에 화장하고 몰래 나간다고. 서연이가 봤대. 태호 씨, 그거 오해예요. 저는 화장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해봐. 새벽 4시에 어딜 가는 건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칠순잔치까지 2주. 그날까지만 참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태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 못해? 지금 나한테 말 못한다고 했어? 태호 씨,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저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웠어요. 믿어? 20년 살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서 믿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았는데 한 게 뭐가 있냐고요. 태호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그러셨어. 내가 이러면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이혼하래.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겠어? 저는 바람 안 피웠어요. 그럼 말을 해. 새벽에 어디 가는지 말하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은요. 태호 씨의 손이 올라왔어요. 퍽! 뺨이 터질 듯이 뜨거웠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입안에 피 맛이 났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손을 올린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뺨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호 씨도 멈칫했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 뒤늦게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말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알아서 정리해. 태호 씨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쾅 하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윤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 들은 거였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하윤이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 나 다 알아. 뭘? 엄마가 새벽에 어디 가는지. 공장 가는 거잖아. 엄마 사업하는 거 나 알아. 놀라서 하윤이를 쳐다봤습니다. 너 어떻게 해? 엄마 핸드폰에 거래처 전화 온 거 봤어. 작년에. 그때부터 알았어.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 나한테 들킬까봐 신발도 안 신고 현관 나가는 거, 돌아와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침밥 차리는 거, 나 다 알고 있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 하윤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거, 고모들이 엄마한테 하는 거, 작은 엄마가 뒤에서 하는 짓, 나 다 봤어. 20년 동안 다 봤다고. 하윤이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엄마, 제발. 이제 보여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9살. 저보다 강한 아이였어요. 하윤아. 응. 아직은 안 돼. 왜? 칠순잔치. 하객 10명이 모이는 자리야. 하윤이가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날까지 기다릴게. 대신 엄마, 그날은 내가 도울게.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뺨은 아직도 뜨거웠지만 가슴은 처음으로 단단해졌어요. 칠순잔치까지 2주. 그날이 오면 20년치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참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추석이었어요. 15가지 음식을 혼자 만들고 제사 지내고 설거지하고 마루 닦고 화장실 청소까지 끝내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세제 때문에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들이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태호 씨는 술에 취해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뭐지? 그 질문이 처음이었습니다. 42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가족이야? 가정부야?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셨어요. 영수가 이 갈비찜 좀 싸줘. 미경이네 가져가게.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시누이한테 싸주라는 거였어요. 네. 아, 그리고 잡채도 좀 넉넉하게. 미경이 남편이 좋아하거든. 네. 전도 좀 싸고. 아, 식혜도. 결국 15가지 중 절반을 시누이들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한 젓가락도 못 먹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났어요. 수돗물에 피가 섞여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빨간 물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무서웠습니다. 슬퍼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태호 씨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들이 보였어요. 제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동네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었습니다. 집 반찬 배달해 주실 분 구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인데 밥 해먹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72살 할아버지. 무릎이 안 좋아서 부엌에 서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 5가지를 밀폐용기에 담아서 가져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손맛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0년 동안 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간이 짜다, 싱겁다, 다시 해라만 하셨고,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손맛이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것이 그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한 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10분이 됐어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동네에 반찬 진짜 잘하는 분이 있다고요. 6개월 뒤 저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댁 부엌에서 몰래 반찬을 만드는 것으로는 한계가 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태호 씨 몰래, 아끼고 아껴서 모은 700만 원이었어요. 명절에 친정 어머니가 쥐어주신 용돈, 아이들 축하금에서 조금씩 떼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공장을 얻었어요. 시댁에서 차로 40분 거리, 시흥공단 안에 있는
허름한 건물 1층이었습니다. 30평짜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상호는 솔빛푸드로 정했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통장도 따로 만들었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공장에서 반찬을 만들고 오전 7시에 돌아와서 시댁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매일이요. 잠은 4시간도 못 잤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공장에 들어서서 불을 켜는 순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댁 부엌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혼자서는 안 됐어요. 직원을 한 명 고용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처음 한 말이 기억나요. 사장님, 이 반찬은 정성이 다르네요. 누가 드시는 건데요? 사장님,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러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직원이 1명에서 3명이 됐고 3명에서 7명이 됐어요. 온라인 주문 페이지를 만든 건 하윤이었습니다. 제 딸이요. 하윤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몰래 도와줬어요. 엄마, 내가 인터넷 쇼핑몰 만들어줄게. 사진은 내가 찍고. 하윤이가 찍어준 반찬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주문이 폭발했어요. 첫 해 매출 1억 2천만 원. 둘째 해 매출 3억 5천만 원. 셋째 해 올해 매출 8억 원. 솔빛푸드 직원 12명. 전국 배송. 네이버 반찬 카테고리 상위 10위. 그 사이에 저는 시댁 아파트 대출금 8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매달 태호 씨 계좌에 돈을 넣어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했어요. 태호 씨는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시아버지 병원비 3천만 원도 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납부해서 시어머니가 낸 줄 아는 거였습니다. 미경 씨가 시어머니한테 받아간 돈, 그것도 결국 제가 갚아놓은 대출금에서 빠져나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태호 씨 계좌에서 빼서 미경 씨한테 준 거였으니까요.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은 딸 하윤이 뿐이었습니다. 저는 왜 숨겼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알면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벌어 집안 망신이다. 당장 접어라고 하셨을 거예요. 태호 씨가 알면 돈을 빼앗길 것 같았어요. 내 명의로 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라고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오전 7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날 달라졌어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뜨거운 뺨을 감싸쥐고 있을 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 20년 동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밥이나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운다는 누명까지 썼습니다. 남편한테 뺨까지 맞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윤이가 그날 밤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날 내가 태블릿 가져갈게. 공장 CCTV 영상이랑 블랙박스 경로 다 저장해 놓을게. 사업자 등록증이랑 매출 자료도 준비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아, 한 가지 더. 아파트 대출금 상환 내역서랑 할아버지 병원비 납부 내역서도 뽑아줘. 그건 왜?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지. 그 무식한 며느리가 뭘 했는지. 하윤이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오래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하나만 더 준비해도 돼? 뭔데? 할머니가 엄마 음식을 업체에 맡겼다고 거짓말하잖아. 칠순잔치 때도 분명 그럴 거야. 그때 솔빛푸드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가져갈게. 그 앞치마를 벗는 순간 다 끝나는 거야.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칠순잔치까지 2주.
저는 매일 새벽 공장에서 50인분 한정식 재료를 손질하면서 메뉴를 완성해 나갔어요. 솔빛푸드 최고의 레시피로요. 시어머니는 그 음식을 본인이 업체에 맡긴 거라고 하겠지요. 괜찮습니다. 그날 하객 10명 앞에서 모든 진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집을 나섰어요. 공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냉장 트럭에 실었습니다. 직원 3명이 새벽부터 나와서 도와줬어요. 사장님, 이거 다 어디로 가져가요? 태양호텔 연회장이요. 오늘 행사가 있어서 50인분이면 보통 업체에서 200만 원은 받는데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태양호텔 주방에 도착했어요. 음식을 하나하나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잡채, 갈비찜, 모듬전, 나물 5가지, 불고기, 해물파전, 잔치국수, 수정과 식혜, 약식, 떡 3종류. 솔빛푸드의 시그니처 메뉴들이었어요. 전국 배송 주문이 밀려드는 바로 그 레시피. 제가 20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갈고 닦은 손맛이 전부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오전 7시 세팅이 끝났어요. 저는 호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는 아직 태호 씨한테 맞은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으로 덮었습니다. 앞치마를 꺼냈어요. 하윤이가 준비한 솔빛푸드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 저는 그걸 접어서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오셨습니다. 180만 원짜리 자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리고 금비녀를 꽂으셨어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셨습니다. 영수가 음식 다 됐어? 네, 어머니. 그래. 너는 이거 입어. 시어머니가 비닐봉투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흰색 서빙 조끼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입는 것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서빙복이지. 하객들이 너를 며느리로 알면 불편하잖아. 그냥 직원인 척해.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인데 손님 테이블에 앉으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영수가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너는 격이 안 돼. 하객들 중에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어. 거기 고졸이 앉아 있으면 우리 집 격이 떨어지잖아. 하지만 서연이는 달라. 서연이는 대학 나왔잖아. 둘을 비교하지 마. 시어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아, 그리고 하객들한테 음식 누가 만들었냐고 물으면 업체에 맡겼다고 해. 며느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쪽팔려서 못 살아. 쪽팔리다? 제가 밤새 만든 음식이 쪽팔리다고요. 저는 서빙 조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솔빛푸드 앞치마가 손에 잡혔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오전 11시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큰 시누이 미선 씨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올리고 왔더라고요. 미선 씨가 저를 보더니 위아래를 훑었어요. 형님, 그 옷이 뭐야? 호텔 직원이야? 어머니가 이거 입으라고 하셨어요. 잘 됐네. 격에 맞잖아. 미선 씨가 웃으면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경 씨도 왔어요. 연두색 한복에 금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고생해요. 음식 냄새 좋은데? 미경 씨도 좀. 아, 나 오늘 손님이야, 손님. 형님이 알아서 잘하잖아. 미경 씨가 씩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작은 며느리 서연 씨는
분홍색 한복에 산호놀이개를 달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옆에 착 달라붙어 앉으면서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 음식이 정말 훌륭하죠? 어머님이 특별히 업체에 맡기셨대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호호, 그래요. 내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 유명한 데 맡겼어요. 유명한 데? 네, 맞습니다. 유명한 데예요. 네이버 반찬 카테고리 상위 10위. 연매출 8억. 다만 그 업체 대표가 지금 주방에서 서빙 조끼를 입고 서 있다는 걸 모르실 뿐이죠. 저는 주방 문틈으로 연회장을 내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른쪽에 서연 씨, 왼쪽에 미선 씨. 미경 씨는 그 옆에서 하객들과 웃고 있었어요. 태호 씨는 남자 하객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50명의 하객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감탄했어요.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어디 업체야? 잡채 맛 좀 봐. 이건 호텔급이 아니라 그 이상이야. 이 점 봐. 바삭하면서 속이 촉촉해. 기가 막히네. 시어머니가 하객들의 칭찬을 받으며 활짝 웃으셨어요. 제가 좀 까다롭게 골랐죠. 호호.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하윤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호텔 로비에 있어. 태블릿 준비 완료. 강진우 상무님한테도 연락했어. 서류 전달하러 오신대. 강진우 상무. 다솜유통의 상무이사. 솔빛푸드에 5억 투자를 제안한 분이었어요. 원래 오늘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칠순잔치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했거든요. 강 상무님이 그러셨어요. 투자 계약서만 전달하면 됩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행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준비된 거 다시 확인할게. 사업자 등록증, 매출 내역서 3년치, 아파트 대출금 상환 내역서, 할아버지 병원비 납부 내역서, 공장,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경로 기록, 직원 증언 영상. 전부 태블릿에 저장했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그때 연회장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 문을 열고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하윤이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윤이가 로비에서 연회장으로 들어오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친 거였어요. 하윤아, 너 왜 여기 있어? 너는 엄마 도와서 주방에 있으라고 했잖아. 할머니, 저도 손님 자리에. 안 돼. 너는 엄마랑 같이 서빙해. 하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할머니가 몇 번을 말하니. 너도 엄마처럼 공부 못하면 평생 부엌에서 사는 거야. 알겠어? 하윤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 저 수시로 한별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한별대? 그게 대학이야? 서울대를 가야 대학이지. 네 아빠는 서울대 나왔어. 네 엄마 피가 섞여서 그 모양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선이 불편하게 오갔습니다. 하윤이의 눈이 빨갛게 변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하윤이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제 입모양을 읽은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정문이 열렸어요.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은 남자가 가죽 서류 폴더를 들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진우 상무였어요. 상무님이 연회장 안을 둘러보다가 주방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환해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50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선 씨가 미경 씨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태호 씨가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빙 조끼의 단추에 손을 올렸어요. 20년이었습니다. 대표님, 투자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강진우 상무가 가죽 서류 폴더를 열면서 저한테 다가왔어요. 5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강 상무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실례합니다. 저는 다솜유통 상무 강진우입니다. 솔빛푸드 대표님과 미팅이 있어서 왔습니다. 솔빛푸드? 그게 뭔데? 네, 온라인 반찬 브랜드입니다. 연매출 8억 원의 식품 회사예요. 저희가 5억 투자를 제안드린 상태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니, 그래서 그 대표가 누구라는 거야? 강 상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시죠. 솔빛푸드 대표님. 연회장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 영숙이가? 이해가 대표라고? 큰 시누이 미선 씨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형님이 무슨 대표야.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강 상무의 표정이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실례지만 학력과 사업 역량은 별개입니다. 솔빛푸드는 네이버 반찬 카테고리 상위 10위 브랜드이고 3년 만에 연매출 8억을 달성한 우량 기업입니다. 저희 다솜유통이 먼저 투자를 요청한 겁니다. 미선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8억? 진짜? 저 며느리가 사업을 했어? 솔빛푸드? 나 거기서 반찬 시켜 먹었는데. 서연 씨가 의자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했어요. 저는 서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앉아 계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서연 씨의 다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서빙 조끼를 벗었어요. 천천히 단추를 하나씩. 그 안에 입고 있던 흰색 블라우스가 드러났습니다. 가방에서 솔빛푸드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오늘 이 음식 누가 만들었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업체에 맡기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업체에 맡기신 거 맞습니다. 그 업체가 접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차려진 한정식 50인분, 잡채, 갈비찜, 모둠전, 나물, 불고기, 해물파전, 잔치국수, 수정과 식혜, 약식, 떡.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요.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손님 올 때마다 이 집 음식은 전부 제가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한테 20년 동안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대학도 못 나온 것이 우리 집안 격을 떨어뜨린다. 밥이나 해라. 고졸 주제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무서우셨던 거겠지요. 그 무식한 며느리가 뭘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솔빛푸드 대표 영숙. 설립일 3년 전. 사업장 소재지 시흥시. 업종 식품 제조 및 판매. 두 번째 서류. 매출 내역서. 첫 해 매출 1억 2천만 원. 둘째 해 매출 3억 5천만 원. 올해 매출 8억 원.
직원 12명.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세 번째 서류. 저는 이걸 꺼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파트 대출금 상환 내역서입니다. 이 집 아파트 대출금 8천만 원. 3년 전부터 매달 제가 갚았습니다. 태호 씨 계좌로 돈을 넣어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했어요. 태호 씨가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뭐라고? 태호 씨, 본인 월급에서 대출금 나가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3년 동안 제가 넣은 돈이에요. 태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시아버지 병원비 납부 내역서입니다. 3년간 총 3천만 원.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신 줄 아셨죠? 제가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태호 씨 계좌에서 지난 2년간 빠져나간 돈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인출하셔서 미경 씨한테 주신 돈.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총 4천만 원. 작은 시누이 미경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미경 씨,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제가 갚아놓은 대출금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태호 씨 계좌에서 빼서 미경 씨한테 주셨어요. 미경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미경 씨 남편 사업 실패로 생긴 빚 갚으셨죠? 그 돈이 제 돈이었어요. 하객들이 미경 씨를 쳐다봤어요. 미경 씨가 고개를 숙이면서 도로 앉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윤이를 쳐다봤어요. 하윤이가 태블릿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이요.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소문을 처음 만든 사람은 작은 며느리 한서연 씨예요. 제가 새벽에 공장 출근하는 걸 보고 화장하고 남자 만나러 간다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죠. 서연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저는 그냥, 오해요? 서연 씨가 시어머니한테 한 말 그대로 옮길게요. 어머니, 큰형님이 새벽마다 화장하고 몰래 나가더라고요. 남자 만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오해예요? 서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소문이 시누이들을 거쳐 동네까지 퍼졌어요. 저는 마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뺨을 맞았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세상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에 나간 곳은 남자가 아닙니다. 하윤이가 태블릿 화면을 켰어요. 이건 솔빛푸드 공장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새벽 4시 20분 위생모를 쓰고 공장 문을 여는 제 모습이 나왔어요.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는 모습.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 하윤이가 화면을 넘겼어요. 이건 엄마 차량 블랙박스 경로 기록입니다. 3년간 매일 새벽집에서 공장, 공장에서 집. 이 두 곳 외에 다른 곳으로 간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어요. 이건 솔빛푸드 직원 김미자 씨의 증언 영상입니다. 화면에서 50대 여성이 말했어요. 사장님은 매일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세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셨어요. 저희가 출근하면 이미 반찬 3가지는 만들어 놓고 계세요. 그러고 아침 7시에 퇴근하세요. 집에 가서 시댁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고요.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하객 몇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윤이가 태블릿을 내리면서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19살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에 남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이 집 대출금을 갚고 할아버지 병원비를 내고 12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러 간 겁니다. 하윤이가 서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작은 엄마, 오해였다고 하셨죠? 오해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확인도 안 하고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거잖아요. 서연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경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는 빈 술잔을 붙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영수가,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저한테 무식하다고 하셨죠. 대학도 못 나왔다고 하셨죠. 격이 안 된다고 하셨죠. 밥이나 하라고 하셨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을 가리켰어요. 이 갈비찜이요. 어머니가 업체에 맡기셨다고 하신 이 음식이요. 연매출 8억짜리 레시피입니다. 제가 어머니 부엌에서 20년 동안 맡고 무시당하고 욕먹으면서 만든 겁니다. 하객 10명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어요. 2미터 거리.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똑바로 마주 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하객들을 둘러봤어요. 50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시집 온 첫날부터 부엌 바닥에서 밥을 먹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됐어요. 2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1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제사마다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손톱에 매니큐어 벗겨질까봐 고무장갑도 안 꼈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한복값 180만 원, 시누이들 미용실비, 내일비, 오늘 이잔치 음식 재료비, 답례품비, 꽃장식, 사진사, 전부 제가 냈습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한 건 호텔 대관료뿐이에요. 하객 중 한 분이 혀를 찼어요. 세상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빙 조끼를 입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호텔 직원으로요. 하객들 앞에 고졸이 앉으면 지방격이 떨어진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서빙 조끼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그 격이라는 게 뭡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대학 나온 작은 며느리는 손님석에 앉아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대학 나온 시누이들은 소파에서 과일을 깎아 먹고 대학 나온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대학 못 나온 저는 주방에서 서빙을 했고요. 저는 태호 씨를 봤습니다. 태호 씨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호 씨. 태호 씨는 제가 새벽에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제 뺨을 때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어요. 한 번도 손을 올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 한마디에 확인 한 번 안 하고 뺨을 때렸어요. 태호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태호 씨가 제게 한 말은 딱 하나였어요. 엄마 말 좀 들어. 내가 참으면 이 집이 편해. 이 집이 편하려면 제가 참아야 한다고요. 저는 태호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안 참겠습니다. 태호 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저는 태호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수가. 일어나라고요. 무릎 꿇는 건 20년 전에 하셨어야죠. 엄마가 저한테 부엌 바닥에서 밥 먹으라고 했을 때, 명절에 혼자 음식 만들라고 했을 때, 고졸이라고 무시할 때, 그때 무릎을 꿇으셨어야 해요. 20년이 지나서 하객들 앞에서 꿇는 건 반성이 아니라 체면이에요. 태호 씨가 바닥에 손을 짚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처음으로 제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영수가. 네. 미안하다. 그 네 글자.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다, 영수가.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풀어지려 했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20년이에요, 어머니.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무시하셨어요. 고졸이라고, 격이 안 된다고, 밥이나 하라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세워놓고 시누이들 앞에서 가정부 취급하시고 하객 앞에서 배운 게 없다고 망신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하셨던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시면 제가 믿을 것 같으세요? 저는 20년 동안 매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수고했다고 해주시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한 번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서연 씨를 봤어요. 서연 씨가 의자에 붙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가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에 저는 동네 마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한테 뺨을 맞았어요. 대학 나오셨다고 하셨죠? 대학에서 남의 인생 망치는 법을 배우셨나 봐요. 서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시어머니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시누이들한테 퍼뜨리고 미선 씨가 동네까지 흘렸잖아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서연 씨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건 정말 오해였어요. 저는 그냥, 서연 씨, 제가 20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과와 변명은 다르다는 거요. 서연 씨는 지금 변명하고 계세요. 서연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연회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할 겁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재산분할 청구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8천만 원 상환분, 시아버지 병원비 3천만 원, 20년간의 가사노동 기여분. 법적으로 정산받겠습니다. 태호 씨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영수가 제발. 그리고 앞으로 이 집 명절 음식은 직접들 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솔빛푸드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잠깐 멈추었어요. 가족 할인은 없습니다. 하객 한 분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됐습니다. 연회장 절반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솔빛푸드 앞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로고가 새겨진 그 앞치마를 천천히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저도 손님석에 앉겠습니다. 하윤이가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 씨가 형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가 가방을 챙기며 뒷문으로 빠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 씨가 영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을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하윤이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엄마, 멋있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하윤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안 만든 밥. 응, 맛있는 거 먹자. 둘이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이혼이 확정된 건 석 달 뒤였습니다. 재산 분할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분 8천만 원, 시아버지 병원비 기여분 3천만 원, 가사노동 기여분을 포함해서 총 1억 4천만 원을 정산받았어요. 태호 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서류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서연 씨는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냈어요. 남편한테 돈을 빌려서 낸 거였습니다. 그 뒤로 서연 씨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 씨는 더 참담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빼돌리기가 들통난 뒤 시어머니가 미경 씨를 불러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가져간 돈이 영숙이 돈이었어? 4천만 원을 내년이 다 빼갔어? 미경 씨 남편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한테 몰래 돈 받아간 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미경 씨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미선 씨는 칠순잔치 이후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아니, 나온 게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빠지니까 시댁 살림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차리셨어요. 미선 씨한테 내가 밥 좀 해라고 하셨는데 미선 씨가 저는 그런 거 못해요라고 했답니다. 50년 동안 부엌에 한 번도 안 서본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에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호 씨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윤이가 가끔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데 태호 씨가 매번 온다고 해요. 미안하다, 하윤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다. 하윤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빠 미안하다는 말 엄마한테 하세요. 근데 엄마는 안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겁니다. 진짜로요. 저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솔빛푸드가 다솜 유통과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전국 유통망에 진출했어요. 직원이 12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공장도 시흥에서 안산으로 이전해서 2배 넓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5억이에요. 하윤이는 한별대 경영학과 1학년이에요. 수업 끝나면 공장에 와서 마케팅을 도와줍니다. 저보다 똑똑한 아이예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에요. 7시요.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아무도 저한테 밥하라고 안 해요. 아무도 저한테 설거지하라고 안 해요. 아무도 저한테 서빙 조끼를 입으라고 안 해요. 아무도 저한테 고졸이라고 안 해요. 지난주에 회사 직원들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메뉴가 아니라 직원들이 시켜준 돈가스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사장님이 드세요. 사장님은 매일 저희한테 밥 해주시잖아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밥을 차려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한쪽에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 새벽 3시에 거울을 봤을 때와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손님석에 한 번도 앉아본 적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생일에도 칠순잔치에서도 저는 항상 부엌이었고 항상 서빙이었고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손님석에 앉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제 자리는 처음부터 거기였으니까요. 누군가의 가치는 졸업장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명절마다 혼자 15가지 반찬을 만들고 아무도 모르게 대출금을 갚고 병원비를 내고 12명의 직원에게 월급을 주던 사람. 그 사람을 고졸이라는 이유로 부엌 바닥에 앉혀놓고 서빙 조끼를 입혀놓고 가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무시는 상대방이 약해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참아주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 참음이 끝나는 날 20년치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때는 무릎을 꿇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사람, 묵묵히 살림을 떠받치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가족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집은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20년의 상처를 만들 수도 20년의 행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별별 사연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